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5선의 국회의원이자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저희 방송에 이제 한 번도 출연을 안 하셨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오늘 기대가 컸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제 직접 출연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지역구인 부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 조문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제 전화로 대체하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부산에 갔었을 때 현지 주민들 이야기가 참 진정성 있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게 인상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인터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시청의 분향소가 이제 마련돼서 이제 그곳으로 달려가셨다고 들었는데 그곳에 이제 많은 발길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부터 좀 전해 주실까요? 네, 부산 시민들께서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슬픔에 가득 차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지난 세월호 이후에 또 대형 참사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 입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도 아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네. 네, 이상민 장관 발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유감 표명을 하셨잖아요. 또 오늘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이 장관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 발언이 박형수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 또 이후에 마침 이상민 장관이 사과 입장을 밝혔죠. 또 앞서서 유승민 의원은 파면 요구까지 하고 나섰는데 이 파면 요구, 이 주장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은 누구를 어떻게 내보내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분위기로서는 좀 상황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태, 이 사건을 수습해야 될 최고의 수장격에 있는 분이 이제 행자부 장관인데 그 행자부 장관이 만약에 빌 경우에 또 더 큰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태 수습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책임 공방이 이어지더라도 지금은 누구 개인의 잘잘못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은 지금 우리 국가 애도 기간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최자가 없는 그런 행사라도 앞으로 이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입법 추진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윤 대통령이 주요 부처 장관들에게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이제 공직자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임을 명심하라는 주문을 이제 한 바도 있는데 이 장관의 이제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무한 책임,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지시를 무색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는 어쨌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정치권도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005년도에 일본은 이미 이렇게 대중들이 모여 있는 혼잡한 곳에 대한 경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일명 혼잡 경비법을 개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7년이 일본은 2005년도에 이미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법령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거지요. 네. 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세월호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국민들의 슬픔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과 관련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는 그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당 내부 상황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끝나자 국민의힘이 조강특위를 구성하면서 당 조직 정비에 본격 돌입한 모양새인데 아직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도 당권 주자들 행보가 활발해 보입니다. 같은 주자들 중에서 최대 경쟁자 누굴까요? 여론조사 1위는 유승민 의원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당원들을 상대로 하느냐 아니면 일반 그 여론을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 순위가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 전당대회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우리 당원들께서는 다음에 어떤 미래를 보고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전당대회를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워낙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이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애도 기간이 좀 지난 이후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를 이제 그래서 100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격 정책으로도 이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한창 그 한동훈 장관 술자리 의혹이 이제 제기됐던 그런 상황에서 김의겸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도 되고 있더라고요. 이 같은 그 정책 제안을 하신 이유도 이제 궁금하고요. 또 이게 이제 다른 주자들하고 다른 당권 주자들하고의 차별화 전략인 건지 어떻습니까? 저는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정치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개혁되고 혁신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정치인은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개혁의 가장 어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의 300명의 국회의원 숫자를 저는 한 100여 명을 줄여서 200명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적시되어 있는 것이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입니다. 사실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면 200명 그 언저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200명을 넘어서서 지금 300명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이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비례대표는 그 원래 군사정권 시절 때 그 일종의 유정회입니까? 그때 당시에 전문성을 좀 대변하는 그런 어떤 성격으로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들 지역구 253명이 모두가 다 전문성을 다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례대표제는 저는 그 원래 그 설립 원래 만들어진 취지와 준했을 때는 저는 이미 생명력은 잃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비례대표제는 정말 쓸모가 없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라는 것이 아마 지금 국회 우리 TV에서도 여론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70-80% 이상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 비례대표를 47명을 없애니까 4년간 대략 한 1,700억 이상의 어떤 그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어떤 지역구 가보면은 가벌병정 이런 데 지역구가 있거든요. 그 기초단체장은 한 사람인데 비해서 국회의원이 3명, 4명 있는 지역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좀 잘못됐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가벌 있는 데는 1명 내지 2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 수를 저는 그 또 의석수를 좀 많이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국회의원 정수를 좀 줄이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특히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신념이고 소신입니다.
네, 네. 당초 그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그 취지가 이제 무색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의원님. 그 스튜디오에 다시 한번 모셔서 좀 길게 인터뷰를 네네. 하고 싶은데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언제든지 국회에 불러주시면 제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얼굴을 또 보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5일까지 저희가 국가 애도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차분하게 또 우리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에서의 일정 건강하게 잘 마무리 짓고 또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상민 장관 발언 논란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관련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